입출력 방식의 역학 소프트웨어 사주판. 동양 철학과 서양 과학의 절묘한 만남. 신개념의 사주 소프트웨어 세계 최초 개발. 과학적인 사주학 공부를 위한 필수 아이템. 이제 사주판 하나로 누구나 사주학 달인이 될 수 있다. 우리 시대 최고의 사주 명리학자 이정호 선생과 함께 사주학 완전 정복에 도전해보자. 지난 강의 때 간단하게 이제 음양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는데, 사실은 이제 음양 오행 이론이 잘못 알려진 부분도 있고요. 또 이제 너무 형이상학적 분리되다 보니까 이 말이 상당히 애매모호해졌거든요. 뭐냐면 이제 보통 공부할 때 음양 이러면 양은 마이너스고 음은 마이너스고 양은 플러스다 이런 말 쓰고, 음은 여자, 양은 남자, 얘는 뭐 춥다, 얘는 덥다, 이렇게 주로 많이 분류를 해요. 만물은 다 음과 양으로 되어 있다 하고요. 그 다음에 무에서 뭔지 모를 양극이 생기고, 이것이 음양으로 분류됐다 하면서 태극기 원리를 설명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는 이 자체가 나온 맨 처음 이론이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런 말을 나오는 거죠. 남자 있고 여자 있고 반대로 중성은 뭐냐. 그 다음에 요새 뭐 양성자 나올 때 음양 나오면 이 중성자는 뭐냐, 막 이런 말도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제 음양 이론이 많이 공격도 받고 상당히 혼란스러웠어요. 근데 여기 이 원리가 나올 때 가장 처음 문제점이 있는데, 그 포인트를 모르고 실제는 달리 계속 이제 음양만 설명하다 보니까 말이 상당히 어려워진 거죠. 그러니까 음양에 대해서 책을 한 수십 페이지 썼는데, 얘기의 결론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성경 비슷하게 태초에 구분되듯이 이렇게 구분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음양에 대해서 사람들이 개념을 못 잡는 거예요. 동양학을 공부하는데 무조건 왜 음양만 구분하냐. 근데 그 원천적인 것은 지난 강의에 설명했지만 실진 태양계 원리예요, 이게. 갑을병정도 태양계에서 나오고요. 자축이면서 다 나오는데, 그 원리를 알면 사실상 이 원리가 아주 쉬워지고 좀 과학적으로 이해가 가죠. 근데 그 점을 이해하면 이게 쉬운데, 그걸 이해 안 하고 이렇게 보면은 음양까지는 이해가는데 갑자기 왜 오행이 나왔냐 이래 되는 거죠. 그럼 음양 오행 이론의 가장 원칙은 어디서 나왔냐 하면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달력 제가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달력을 일주일 쓰면 이렇게 7일 되듯이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요, 지구가 이렇게 있겠죠? 그럼 지구 앞에 뭐 이제 금성, 수성 있고, 요 뒤에 목성 있고 화성 있겠죠? 화성, 여기 목성, 여기 화성, 이렇게 되겠죠, 순서가. 그 다음에 지구를 옆에서 돌고 있는 달이 이렇게 있고요. 이게 여기엔 계속 도는데, 빙빙 돌면서 가장 크게, 과거에는 지구가 돈다고 생각 안 하고 얘네가 돈다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크게 보이는 별들이에요. 나머지 이 밖에 있는 별들은 관측도 잘 안 되고, 큰 별자리나 이렇게 움직이지, 사실상 요,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요거 5개, 6개, 지구를 빼고, 요것이 제일 많이 돈다는 얘기죠. 근데 낮에는 이게 제일 크게 보이고, 밤에는 여기 제일 크게 보이는 달이요. 실제 여기 크게 보이는 두 가지, 그 지구, 아주 옛날 고대인들이 볼 때는 얘하고 얘가 뭔지 모르지만 크게 분류되어 있다. 하나는 낮이고, 낮이 되면 얘가 뜨고, 밤 되면 얘 뜬다. 그래서 뭐든지 모르지만 얘의 큰 영향과 얘로 구분되어 있구나. 이렇게 봤어요, 실제는요. 여기서 두 가지니까 이게 이제 하나가 양이 되고, 하나가 음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슨 중성자의 개념이 나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요 원리 때문에 태양계를 싸고 돈 요 별들이요. 요 별들 구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게 가장 큰 게 이렇게 두 개다. 이러면 굉장히 쉬워져요. 대낮에 더울 때
아주 더울 때 낮 같은 기분은 그냥 양. 좀 달 뜨고 좀 추울 때 기분은 예. 만약에 낮에도 해가 가리고 비가 막 온다면은 비록 양이지만 밤 같은 기분이 들겠죠. 그런 경우는 양 속에 의미 있고 이런 말도 하고, 한여름에 아주 더울 때 달 뜨면요 춥지만 않아요. 그럴 경우에는 밤은 밤인데 양의 기운도 남아있다 이렇게 보죠. 또 한 가지가, 오늘 만약에 해가 한 6시에 진다 이랬으면 6시 지면서 해가 들어가면서 달 뜨겠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해 떠 있는데 가만히 보면 달이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이제 그 양이 있을 때도 음이 떠 있는 경우 많이 있죠. 그 다음에 달이 이미 떴는데, 달이 더 강하게 떴는데 해가 막 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 중에는 이제 음 속에 양이 있다 이런 밖에 말을 많이 하죠. 실제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얘기는 음양 이론의 원리는 사실상 여기와 여기서 온 거죠. 이렇게 보고 나면은 아주 쉬워져요. 그러면 오행은 또 어디서 왔느냐? 요것도 여기서 온 거죠. 얘하고 얘가 음양으로 구분되어 있으면 여기 금성, 수성, 목성, 화성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고, 지구를 뭐라 했냐니까 사실 지구라는 말을 다른 말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했었죠. 토성이요. 우리가 지금 관측하는 저 밖에 있는 토성은 그 당시에 눈에 안 보였어요. 나중에 밝혀진 거고, 그럼 지구를 토라고 보고 하나, 둘, 셋, 네 개, 얘가 큰 변화가 많다. 그 중에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포함시켜서 5개로 하자. 이렇게 되면 이게 오행이 되는 거죠. 이 원리를 잡아놓고 여기서 많이 파생이 돼요, 이제 구조가. 이렇게 보고 나면 좀 쉬운데, 이 원리를 설명 안 하고 그냥 음양 오행이 있는데, 동양의 고전 학문 중에서 음양 오행이 있는데 갑하고 기가 합하니 토가 되고 이렇게 말 들어가면 갑자기 이게 왜 나온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한 가지 신하고 자하고 진이 합한다더라. 왜 합하지 하고 항상 의구심문이지 무조건 외우라는 방법이 없는 거지, 방법이요. 이러면은 공부할 때 상당히 혼란스러워져요, 이제. 이유 없이 외우라는 건요. 근데 원리는 다 여기서 이렇게 오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굉장히 쉬워지는 게 이렇게 있어요. 한의학에서는 거의 체질을 하나는 음체질, 하나는 양체질. 요거 두 가지로 구분을 일단 하거든요. 다시 중에는 2가지, 양 중에서는 2가지. 이렇게 한국 한의학에서 이제 구분을 하는데, 한국만 그렇게 하지 외국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상의학도 원리는 여기서 왔는데, 이 사람은 낮 같은 기질이 있다. 좀 더운 기질. 아니면 밤 같은 기질이 있다. 이렇게 두면서 하나둘 풀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양은 이렇죠. 좀 활달하고 아주 동적이고, 음은 좀 조용하고 좀 정적이다. 그래서 이렇게 음양은 원래 구분되어 있어요. 근데 사주학을 하면서 음양이 왜 필요하냐? 하루는 얘의 기운이 강한 날, 하루가 얘가 강했으면 그 다음은 오늘은 밤이 강할 거다. 이렇게 되죠. 이 달이 지구를 돌면서 이제 오는 변화가 조수간만차 커지잖아요. 하루는 작고 하루는 커요. 그러니까 오늘하고 내일하고 좀 차이가 좀 있다고요. 그래서 얘가 강한 날 하루 있고 얘가 강한 날 하루 있다. 이래서 하루는 하루는 양 이렇게 매 구분되죠. 그러면 사주라는 걸 나중에 사람한테 대입해서 푸는 것은 사실상 여기에서 훨씬 이후의 얘기예요. 여기까지는 그냥 천문학이에요, 계속. 이래서 천문 일기를 보니까 하루는 얘가 강하더라. 하루는 얘가 강하더라. 이렇게 해서 달력 비슷하게 그날 기운을 막 잡아가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음양 오행이라는 거를 하나둘 잡아가는데, 가만히 보다가 일정한 어떤 규칙적인 패턴을 발현하게 돼요. 그 규칙 패턴에서 관측이 하루 이틀 됐느냐, 그게 아니고 한 1000년이 넘게 계속 관측을 했지요. 요새는 맨날 TV 보니까 밤에 TV만 보지만, 옛날 시대는 할 게 없으니까 밤에 보이는 건 하늘의 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100년 전만 해도 거의 사람들이 놀이라는 게 문 닫고 있거나 문 밖에서 있으면 거의 다 하늘에 별 보는 게 일이에요. 그래서 저 별이 어저께는 어땠는데 오늘은 어떻다.
지난 봄에는 별자리가 이렇게 있었는데 쟤네들이 이렇게 이동했다.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고대 어떻게 보면 천문학의 그 원리가 자꾸 하나 둘 쌓이면서 데이터가 만들어져요. 어떻게 되느냐. 여기 태양이고요. 여기 태양이라면 지구가 이렇게 있고, 그래서 제가 지구를 토라할게요. 그 다음에 얘를 돌고 있는 달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금성, 수성, 목성, 화성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돌 때마다 뭔가 변화가 있는 거거든요. 얘가 이렇게 해서 한 바퀴를 돌 때, 얘가 얘를 따라서 거의 도는 게 한 12번을 돌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가 돌아서 다시 원위치에서 각도를 재보니까 딱 거기에 맞는데 그 사이에 달은 지구를 따라서 12번 돌더라. 그 다음에 구조를 재보니까 낮 길이하고 밤 길이하고 똑같은 어떤 포인트가 있더라. 그 포인트가 가만히 보니까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가 충분이고 하나가 추분이더라. 그 낮하고 밤이 똑같은 시점을 묘하게 파악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낮이 참 길고 밤이 가장 짧은 그 어떤 날의 포인트, 그걸 하지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지 요새요. 이제 자연과학에서요. 그 다음에 밤이 가장 길고 낮이 짧은 데를 동지라고 하자라고 이제 명명을 했단 말이죠. 그 다음 지난 강의에 설명했지만 12절기가 있으면 24절기가 있죠. 24절기는 실제는 얘를 중심은 돌 때마다 15도에 한 번씩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기를 곱하면 이게 360도가 되죠. 그런데 지구가 좀 빼딱해서 이 날짜가 정확히 안 맞아요.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죠. 그래서 삥 도는데 충분하고 동지 사이의 각도를 45도를 쪼개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45도가 나오면 요 포인트. 낮이 짧고 밤이 가장 긴 데서 같은 점을 가는 요 중간 사이 요 점을 가지고 우리가 입춘이라고 하는 어떤 기준을 정해요. 따지면 입춘은 겨울에서 여기로 넘어가는 정확한 가운데에 있는 거죠. 이것도 정확히 각도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지 모르지만은 추울 때가 요때라면요. 요때는 덥고 근데 달이 돌 때도 자꾸 도는데 입춘과 반대되는 이 지점도 있더라. 그래서 이때 되면 달이 거의 다가 해자 추월에 포함되고 그 다음에 봄 되면은 여기에 인하고 묘, 진이 어떤 달력에 대한 기호죠. 달이 태양과 유곽도에서 요쯤 오면은 인월, 그 다음은 묘월, 그 다음엔 진월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쭉 돌아가는데 보니까 달이 12번을 도는데 여기에 대한 호칭을 자축인묘라고 사람들이 인정한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조금 이해가 가요. 달이 12번을 돈다. 그래서 자축인묘에서 마지막 해까지 12번이나 어떤 기호가 나왔는데 이것도 기호를 잡아내는 방식이에요. 얘가 도는 동안에 태양계에서 하루는 양이 강하고 하루는 음이 강한데 오늘은 목성이 강한 날이다. 근데 목성 중에서 양이 강한 날이니까 그 명칭을 갑이라 하고 오늘은 음이 강한 날이니까 을이라 하자. 목성 중에서 어느 날 화성이 강한 날이요. 화성이 강한데 양의 날이 더 강하면은 이거를 병이라 하고 음이 강한 날은 정이라 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10가지 또 패턴을 잡아내는데 지구는 뭐냐? 무하고 기를 잡은 거죠. 그러니까 위에 10간을 잡았고 지지는 12개를 잡았는데 얘하고 개수가 안 맞잖아요. 사주라는 학문 자체가 음양 오행으로 푼다 했는데 그럼 음양 오행이 오행에다가 음양을 붙이면 10개란 말 저번에 배웠거든요. 10개요. 10간이 나오는데 모든 거는 얘 통해서 푼다 해놓고
지지가 12개면은 얘는 어떻게 배치되냐 하거든요. 그래서 공부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여기서 혼란스러워지는 게 바로 여기서 혼란스러워져요. 진술 충미가 오면은 이 토에 대한 개념이 책을 봐도 명확한 기준이 없는 거예요. 이 토가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상 여기에 대한 관측 구조가 어떠한 각도에서 왔는지를 파악하면 조금 이해하기 쉬운데 저 관측이 안 되면 왜 토는 4개나 되고 나머지는 2개가 되는 거죠. 근데 과거에 지구를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지구에서 하늘을 봤지만 역시 지구가 가장 크잖아요. 그래서 환절기 변화할 때마다 여기서 임묘진 하면 진월, 그 다음에 미는 이렇게 오고 축도 내려오고 뭔 뜻이냐니까 토는 공부하신 분들은 좀 알지만은 토는 항상 그렇게 말을 해. 중앙이라고. 방향이요. 중앙이라는 개념이 뭐냐니까 지구라는 뜻이에요. 우리 관측할 때 우리 기준점. 방향을 어떤 서울에서 볼 때 이렇게 잡아서 정중앙이 어디냐, 뭐 남산이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지구에서 볼 때의 지구가 가장 중앙이다. 그래서 토를 중앙에 놓은 거지. 우리가 보통 여기서 볼 때의 각도 가지고 중앙이다 한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모르니까 토가 중앙이면 왜 중앙이냐 이렇게 이제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한 예로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자 아까 태양계의 원리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공부를 해요. 이제 목성이 있고 화성, 토성, 금성, 수성. 근데 토성은 실제는 지구다. 이렇게 이제 강의를 했는데 그 다음에 다시 목에서 양이 강한 날, 태양이 강한 날은 간목이라 칭하고 음이 강한 날은 을목이라 하자 했단 말이죠. 근데 여기까지를 태양계 구조를 보고 나왔으면 좀 이해가 가는데 태초에 이렇게 가불병정부터 해서 개까지 있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부여했다. 외우세요. 십간은 이렇게 10개 있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혼란스럽죠. 그래서 간목은 뭐 아주 큰 튼튼한 나무다. 그러면 왜 튼튼한 나무냐? 그 다음에 을목은 음지의 목이니까 수풀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왜 수풀이냐? 그러면 서양 애들이 볼 때 이해하기 힘든 얘기예요. 요거를 약속을 정했으면 왜 이렇게 나왔냐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설명에 대한 기준점이 없는 거죠. 근데 실제는 태양계 가지고 설명하면서 아 우리가 이렇게 요거를 가지고 태양이 강한 날은 이렇게 갑으로 약속을 했고 아라비아 숫자 1, 2, 3, 4 하듯이요. 우리도 이렇게 약속 기호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 훨씬 쉽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혼란스러워요 사람들이. 화성이 양이 강한 날은 병, 음이 강한 날은 정 했는데 이 병을 가지고 태양이라고 대부분 책에 써 있단 말이죠. 그럼 사람들은 아 병이 태양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또 정은 뭐냐? 그냥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 큰 불이다. 아니면 조금만 모닥불이다. 이런 말을 하니까 음양 오행의 원칙이요. 태양계에서 오는 원칙을 자꾸 까먹고 외우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화성은 우리 지구 바로 옆에 있는 화성이 있는데 걔가 이렇게 구분된다 하면 쉬워져요. 처음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태양이 있으면 바로 앞에 수성이 있죠. 얘가 수성. 그 다음에 금성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지구인 토성이 있고 다시 화성이 있고 그 다음에 목성이 있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목화토금수 그냥. 태양을 중심으로 얘를 땡겨주니까 당연히 목생화하고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하겠죠. 그럼 요거를 착 땡겨서 원을 그려놓으면 얘가 다시 삥 돌아서 수생목하고 이러한 구조에서 온 게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오행도 이렇게 외우세요 하걸 한 게 이거죠. 그러니까 이 원리가 실제는 여기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요거를 알고 나면 이제 외우자가 아니고 이해했으니까 몇 번 별자리 순서만 외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학생들도 이거 외우거든요.
이 국민학생들이 별자리 순서 외우는데 이것만 알면은 요거 금방 이해가 갈 수 있는 거죠. 하여간 이렇게 해서 이제 약속 기호를 잡아가는데 제가 지난 강의에 한 거를 한 번 더 반복하는 이유가 좀 쉽게 하려고요. 다시 토라는 거는 하여튼 양하고 음이랑 이렇게 약속 기호를 정하자 했죠. 지금도 이 글씨가 요새는 이렇게 쓰지 과거에는 뭐 갑 이러면은 이렇게 써서 뭐 이렇게 쓰고 막 이렇게 돼 있어 글씨가. 요새 글씨와는 좀 달라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 아니고 갑은 탁 이렇게 삐졌으니까 어떠한 의미가 있다. 찌르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게 아니고 옛날 상형문자 보면 갑 이름이 이렇게 글씨가 되어 있어요. 찌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글씨가 많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것은 약속 동양에서 볼 때 약속 기호를 잡는 거라 보시면 좀 쉬워져요. 그 금은 경하고 다시 신으로 구분되어 있고 수는 임과 개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라고 보면 훨씬 쉽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어떤 큰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음양 오행 이론이 아니고 사주가 신비적이 되고 미신적이 돼요. 아직까지는 여기까지는 사주는 역시 달력이에요. 오늘의 일진을 나타내는 달력이죠. 오늘은 태양이 강한 날, 양의 날 중에서 금성에서 양이 강하니까 경금이 강한 날에 달이 어디 있었다. 이렇게 나타내는 달력인 거죠. 만약에 달이 묘월에 오늘의 일진이 경진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연이 있고요. 어떻게 보이느냐. 오늘의 하루는 금성 중에서도 양이죠. 여기서 양. 그러니까 앞에가 양이고 뒤에는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잡죠. 금성 중에서 오늘은 양이 강한 날 중에 달은 천체에서 볼 때 지구가 어디쯤 돌고 있을 때 여기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뭔 뜻이냐면 동양에서는 날을 표시할 때 이렇게 천체를 그대로 표시하는 방법을 잡았던 거죠. 요새는 이제 단순화돼가지고 2004년, 올해 5년인가요? 5년, 4월 며칠 이렇게 잡겠죠. 이렇게 쓰고 있지만 과거에는 이렇게 잡았다는 거죠. 근데 따지고 보면 이게 훨씬 더 과학적이에요. 여기에 대한 표현을 다 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면은 한국에서 자, 오늘 몇 월 며칠이면 요거를 이해하려면 한자는 좀 알아야지. 날짜 따질 줄 알아야지. 이러다 보면 달력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잘못하면 열에 한 명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러니까 실용화되기가 굉장히 힘들었죠. 그렇지만 이것이 또 미신적인 건 아니죠. 달력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시된 개념에서 온 것이 요거다. 그 처음에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외우잖아요. 갑을병정 다 외우고 갑은 양이고 을은 음이다. 이렇게요. 그래서 갑은 양목이다. 양목이니까 어떻다. 그리고 다음에 관계되어 있다. 방향은 동쪽이다. 외우자. 자, 외우세요 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어디서 왔는지는 알고나 외우면 좀 편한데 근거 없이 외우세요 하니까 사람들이 이거 머리 하는 거죠. 아니면 고대에 썼던 원어가 가지고 말풀이 하는 거지. 말풀이. 이렇게 돼서 복희 씨가 하늘에서 글자를 탁 받았는데 그것이 이렇게 써있다더라. 그러면 사주학이 과학적인 학문으로 서양에서 비추기 때는 상당히 애매해져요. 상당히 미신적이고 저기 신비적이고 사주는 종교적이다 이런 말을 계속 듣는 거죠. 이러면 발전이 안 돼요. 사주를 공부하실 때는 최소한 천체가 저기 돌아가는데 그 중에서 목성, 화성, 토성, 금성, 수성이 있는데 요 토성이 지구라 하고 이러한 약속 기호를 잡았다. 약속 기호로 이걸 알아줘야 돼요. 이거 약속 기호 뭐냐? 국민학생들이 아니라 초등학생들이요. 1, 2, 3, 4 이렇게 쓰죠? 이렇게 10개요. 얘네들이 이렇게 10개를 어릴 때부터 쓰거든요. 이렇게 매일 쓰고. 그래서 열을 이제 외웠단 말이죠. 이거와 이거의 차이는 큰 차이가 없어요.
얘는 숫자의 개념 하나 하고 두 번째 얘가 얘보다는 작다. 또 얘는 얘보다 크고 배열의 의미가 있죠. 근데 얘도 배열의 개념은 있어요. 갑 다음이 을이고 을 다음이 병이 이렇게 약속을 잡은 거죠. 그러면 1, 2, 3, 4 이거하고 차이점은 없지요. 단지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썼을 뿐이죠. 그런데 얘의 의미는 얘보다는 훨씬 더 강한 거죠. 얘에서 이 숫자에서는 전체의 어떤 태양계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근데 여긴 태양계에 대한 설명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늘이 양인지 음인지 구분도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아라비아 사람들이 그러죠. 얘는 홀수고, 얘는 짝수고, 양이고, 음이고, 양이고,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말은 하는데, 실제는 얘보다는 좀 더 답답하죠. 아까 태양과 달 얘기를 제가 하면서 설명했는데, 수학 처음, 산수 처음 발달할 때 보면 이진수가 있어요. 컴퓨터는 현재 이진수예요. 얘냐, 아니냐. 가운데가 없어요. 얘냐, 아니냐, 얘 아니냐. 음량을 따지면은 음량이 정확히 이진수예요. 오늘은 태양이 강하냐, 달이 강하냐. 그럼 음량이 이진수와 묘하게 비슷하고요. 오행이 있죠, 5개. 세계적으로 발달된 그 수학 중에서도 오행이 다른 말로 오진수가 있어요. 오진수가 뭐냐? 1, 2, 3, 4, 5 갔다가 6이 되면 1과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진수도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고, 또 한 가지, 이 오행을 음량으로 구분하면 10개가 나오죠, 이렇게. 이게 정확히 십진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시계, 지금 바로, 전 시계 안 찬 지가 오래됐는데, 시계에 나타나는 거 보면 1시부터 12시까지 있어요. 물론 동양이 과거에 아니었지만요. 지금 시계도 한 12시까지 되어 있거든요. 거기 아까 설명했던 12지지요. 달이 지구를 12번 돌더라. 그러니까 시계에 대한 설명이 이 시계하고 지구에 대한 어떤 흐름도를 얘가 파악하니까 얘는 지구에 다른 걸 다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요 시계 자체가 대부분 보면 요 음양, 오행 원리가 대부분 많이 들어와 있죠. 근데 시계는 과학이고 음양, 오행은 미신이다 하면은 이게 말이 좀 안 되는 거예요. 하여간 한 가지 이제 알아야 될 거는 음양의 시작은 태양과 달이고 오행은 이렇게 돼 있다. 다시 오행을 이렇게 정하는 약속 기호를 잡자. 자, 여기까지는 됐단 말이죠. 그럼 그 다음 할 게 뭐냐니까 하나만 하면 되겠죠. 자, 얘는 플러스. 얘가 플러스란 개념은 그냥 양이다라고 했단 말이죠. 왜 플러스냐? 약속을 했다고요. 태양이 강한 목성은, 그러니까 태양이 강한 목성은 이렇게 약속을 잡았으니까 얘는 당연히 양이겠지요. 얘가 플러스입니다. 외우세요가 아니고 얘는 플러스인 목성을 이렇게 기호로 잡았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얘도 플러스, 마이너스 되겠죠.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걸 외우는 원리가 아니고 실제 거기서 나온 약속 기호일 뿐이라는 거죠. 하여튼 여기까지만 조금 이해하시면요. 실제는 사주라는 그 동양 달력이 우리가 그대로 쓰는 다른 달력이 조금 이해하기 쉬워져요. 저것이 어떤 원리가 있구나. 그러면 이제 하나 보자고요.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이 두 개로 묶으면 목이고 이렇게 화고 토고 금이고 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얘의 변화들이 더 다 있는 거예요. 요게 이제 이해하려면요. 10간하고 12지라 그러죠. 이 간지를 자꾸 외우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태양을 잡아두고 지구가 돌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루는 매일 바뀌어요. 열흘이 지나면 갑부터 개까지가 다 한 번씩 빛났어요. 그 중에 분명히 지구도 이틀 강해졌고 이렇게 매일매일 도는 거죠. 그 사이에 달은
지구를 땅에서 항상 돌고 있지, 이렇게 항상. 돌다가 저기 이제 추운 때요, 동지쯤. 그때 가면은 해월, 자월, 축월이 되니까 이때는 추울 때다.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지고 봄 되니까 인월이 오고 묘하고 진이 오더라. 이것도 약속 기호죠. 요때는 이거. 다시 조금 더 더워지니까 사하고 오하고 미가 오게 되고 달 기호예요. 넘어가니까 신하고 유하고 술이 오더라. 이것도 지구를 중심으로 달이 막 도울 때 겨울에 나타나는 것은 해월 지나고 그 다음에 자월 오고 이러한 약속 기호일 뿐이죠. 제가 적은 거는 이건 겨울이고 이건 봄이고 이건 여름이고 이건 가을이라 했다. 이거밖에는 현재 없어요. 많은 책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겨울 전체는 수다. 그럼 이것도 약속 기호인가? 약속 기호라기보다는 전체 관측을 하다 보면 이게 있어요. 수성이 크게 빛날 땐 대부분 겨울이 많더라. 이런 식이요. 그 다음에 봄 되니까 그 봄 내내 특히 목성이 주로 강했다. 그 다음에 여름 되니까 병정인 화성이 상당히 강했다. 또 태양도 강했다. 그 다음에 가을 되니까 금성이 강했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겨울에서 이때 넘어갈 때 이 계절인 환절기가죠. 환절기. 실제는 이제 환절기가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한 달 전 건데 요 축월, 예서 겨울서 넘어올 때 축월과 넘어가는 또 진월과 그 다음에 여기서 미월과 넘어가는 이 수를 빼고 나니까 요 네 가지를 지구에 땅 그 안에 지진이요. 지진이 뭐 생기고 땅에 변동 생기고 막 감기 걸리고 바이러스 돌고 이럴 때 땅이 막 녹고 할 때 모든 변화가 실제는 여기서 와요. 음력 치면은 진술충미월에 이런 변화가 많이 생겨요. 그 전 세계적으로 지진이 언제 발생했을까 한번 맞춰보면은요. 묘하게 그 달들이 여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관측상 요 달쯤 되면 지구에 많은 변화가 있더라. 그래서 이거를 지구의 변화의 큰 달로 잡자. 그래서 토라고 말을 하죠. 위치는 중앙, 얘는 북쪽. 여기에다 다시 또 이제 배치를 해봐야 돼요. 얘가 수성이면 여기서 여기 있죠. 그래서 이것은 자체가 이 수, 요것이 나타낸 것은 북쪽이다. 그 다음에 요 경신하면요. 가을이니까 서쪽이다. 그러니까 막 붙여볼 수 있어요. 수성 이러면 그냥 겨울. 요거를 가지고 다시 이용을 해서요. 금성하면 가을. 토하면은 아까 여기 진술충멸, 각 환절기 때 변화 올 때요. 그럼 요건 환절기를 잡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토는 이게 봄도 갔다, 여름도 갔다, 가을 갔다, 겨울 갔다 하는데 이유가 지구니까 그래요. 지구는 항상 변화가 심하잖아요. 그 다음에 화는, 여름이다. 그 다음에 목은 봄이다. 물론 이걸 가지고 이렇게 배치할 수는 없지만은 요거와 같은 기준으로 이렇게 맞춰볼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되면 요 12지지를 요걸로 표현할 수가 있게 돼요. 배치가. 그러니까 이 자가 갑부터 개까지 똑같은 것이 무엇이냐. 이거를 잡아내야 되거든요. 그럼 12지지를 십관화해서 변화시키는 방법이죠. 그걸 가지고 뭘 하냐니까 지지에 숨어있는 요새 뭐 책에서 많이 나오지만 지장간 말도 나오지만 이 자가 정기가 무엇이냐. 쉬운 얘기로 자가 얘부터 얘까지 해서 뭐가 제일 가까운 거냐. 아니면 해는 도대체 무엇이냐. 배치를 찾게 되는 원리죠. 그러니까 12지지를 식관화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이 도표를 가지고 조금 이용하면 쉬워져요. 제가 이제 그래서 여기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갑,
흑과 개가 나왔으면 이것이 각각의 차이는 어떤 의미가 많이 있는데 여기는 분명히 목이죠. 이렇게 목이 여기 나왔으니까 그러면 요거를 다시 지지의 아까 위치 구분하면요. 요게 인하고 묘가 오게 되거든요. 분명히 아까 거기서 진술 충미는 뺐단 말이죠. 이렇게. 얘는 토로 잡아버리니까 이렇게요. 그럼 나머지 부분만 남아있는 거죠. 그럼 인묘 다음에 진이 있고, 제 얘기는 지금 말씀드리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지지를 얘한테 한번 배치해보자는 얘기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얘하고 얘는 빼고 나서 자, 요것이 목이었으니까 배치를 이렇게 해보자. 그 다음에 병정이 있겠죠. 순서로 보면은 인묘 다음에 진이 오고 그 다음에 사오가 오죠. 그러니까 여기에 사가 오고 오가 오는 거예요. 처음 공부하신 분들이 이제 이렇게 혼란스러운 게 뭐냐니까 지지가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공부했는데 사는 마이너스인데 왜 플러스하고 배치되냐 이제 여기서 말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4, 5, 미가 왔으면 그 다음에 신유수겠죠. 여기는 신하고 유. 그 다음에 해자취 오니까 임에 붙는 게 해가 붙고 개에 붙는 게 자가 붙겠죠. 그러니까 여기 병정하고 임계에서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조금 반대로 붙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모르시고 보면은 아니야 자가 임인데 이건 양이고 얘도 양이니까 임이 와야지 왜 이걸 개라고 했느냐 혹시 고대 사주 원리가 잘못된 게 아니냐 그래서 또 자기 나름대로 이름을 막 내세우는 분이 있어요. 자는 그이기 때문에 이게 아니고 이거다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원 배치도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 배치도는 태양을 중심으로 돌 때 또 달도 돌 때 그 구조와 같은 걸 잡아놓은 거예요. 이것이 의미가 얘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붙여 이런 게 아니고 행성도하고 달 구조도하고 맞춰서 이렇게 쭉 잡은 거죠. 그 다음에 무라는 것은 양이고 요것이 음이면 이 중에서 양인 진수는 무라고 하고 충미는 기라 하자라고 이제 어떤 관측에서 잡아내죠. 이거는 관측에서 온 결과이지 약속을 하자라는 개념은 아니었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런 관측 결과 이것이 이렇게 배치된다라고 어떤 과학적인 근거로 하나 둘 잡아내게 된 결과치지요. 이걸 가지고 이제 말을 또 많이 붙이죠. 한여름에 더울 때는 가장 더울 때 이때인데 왜 오가 정의에 배치되냐? 원래 원칙은 병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는데 실제는 아니고 그냥 이런 과학적인 관측으로 잡아낸 방법일 뿐이에요. 하여간 음양 오행이라는 이론이 이제 그 태양계에서 왔는데 그 중에서 음양이 구분이 되고 또 오행이 오고 그걸 합하니까 묘하게 10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식간이 나오더라. 거기까지는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무엇을 이해하느냐? 이런 말 있잖아요. 오늘은 이제 갑자일, 내일은 을축일 이렇게요. 소위 말하는 60갑자를 이제 외우는데 60갑자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혼란스러워져요. 왜 위 아래 붙이냐? 오늘은 목의 양목인 간목이 강하면서 지지에 따른 이 자의 기운이 강한 위치에 있더라. 하나 둘 잡아내가요. 또 변화수를요. 잡다 보니 어떻게 되느냐니까 낮에 태양과 배치된 것이 있고 또 밤하고 비슷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낮은 낮길이
밤은 밤끼리 배치가 돼요. 낮에 어떠한 별과 밤에 나타난 어떤 별이 합치진 않거든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낮은 낮끼리, 밤은 밤끼리 이렇게 배치되니까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배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가불병정이 있으면요. 자축이면 이렇게 있겠죠. 얘도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으면요. 얘도 하나 플러스 마이너스. 얘하고 얘를 배합할 때 갑자는 배합이 되는데 갑축은 배합이 안 돼요.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음이니까. 그러면 또 이런 말 하죠. 이건 또 잘못됐다. 이거 전체를 안 따질 경우에요. 양과 음이 배합돼 왜 안 되냐. 그냥 그 원리는 태양과 달에서 와요. 그래서 여기서 왔기 때문에 낮은 낮끼리, 밤은 밤끼리. 이러니까 플러스는 플러스끼리죠. 말만 플러스 했으시 낮이냐 밤이냐고 따진 거죠. 그래서 10간하고 여기 10간하고 12G를 곱하면 120개가 나온 게 아니고 배합이 홀수는 빼야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빼야 되니까 빼고 나니까 60개가 나오는 거죠. 이래서 매일매일 변화가 60일에 한 번씩 바뀌더라. 오늘과 똑같은 어떤 기운이 오는 달은 빼고요. 비슷한 기운은 또 60일마다 한 번 오더라. 물론 이런 경우에는 계절이 변화가 없어야 돼요. 저기 적도 좀 이해가면은 거의 1년 내내 변화가 없으니까 같은 기운이 올 수 있지만 우리 같은 뭐 이렇게 사계절 다 있는 데는 이 변화가 오기 힘들어 굉장히. 하여간 이렇게 해서 그 동양에서 저러한 어떤 문자를 가지고 새로운 기호를 만들어서 이렇게 썼구나라고 이해하시면 훨씬 좀 쉬워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갑자, 을축 이러한 말들을 사주를 나중에 공부하실 때 사주라는 달력을 사람한테 써먹는 방법으로 명리학으로 써먹으려 할 때는 간지 표현이 어떻게 됐든 간에 행성이 이렇게 된 어떠한 달에 와 있고 이렇게 돼 있구나라고 이해하셔야지 책을 보시면서 태어난 자체가 단단한 경금이 태어나서 몇 월에 태어나니까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외우신다면 공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뭐 신금에 매월 태장에 어떠니까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외우게 되면 외울 뿐이지 왜 그렇습니까? 라고 말하면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그 책을 처음엔 참 쉽게 하시는데 마지막 가면 계속 외우다 보니까 남들 공부하다가 1년 열심히 하다가 아유 이거 너무 어렵다. 자꾸 간두게 되는 거죠. 근데 원리를 조금 알고 나면 실제는 이해를 하기에는 쉽게 되어 있는, 굉장히 쉽게 되어 있는데 설명을 참 어렵게 된 것 같아요. 저 원리 원칙적인 설명 없이 하다 보니까 하면서 이거 도대체 어디까지 외워야 되냐. 계속 외우다 보면은 아유 이거 할 바에 다른 거 하지. 사실은 사주 명리학을 제대로 공부하려고 열심히 할 바에는 일찌감치 그냥 사지 공부하는 게 더 빨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외우시다 보면 차라리 법전을 외우지 이거 외우지 않는다는 얘기죠. 근데 이 원리는 이렇게 쭉 나오다 보니까 이 원리는 상당히 과학적이고 아주 합리적이에요. 달력까지는. 여기까지 정확히 태한 게 관측도예요. 관측을 하나 둘 해나가면서 이것이 별자리가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오니까 얘가 어떻게 되고 계속 관측을 쌓여왔던 거죠. 한 1000년이 쭉 쌓이면은 많은 어떤 법칙이 생겨요. 그게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 또 할 얘기인데 쉬운 얘기로 제가 이제 이걸 자주 써는 이유가 자꾸 이제 눈으로 보다 보니 쉬워지니까요. 하늘에 이런 거와 이런 게 배치되니까 뭔지 모르지만 요 배치도에서는 이것이 토가 되더라. 토성이 계속 강하게 되더라, 지구가. 얘하고 얘가 배치되니까 실제는 이 경금인 금성이 더 강해지더라. 이렇게 많은 배치도가 있는데 하다 보니까 관측 결과예요. 얘하고 얘가 합해서 이렇게 더 강해지고 이렇게 되니까 이러한 변화가 오더라. 근데 이걸 쓰고 그냥 외우세요 하면은 어지러운 얘기죠. 왜 나왔냐를 따지면 좀 쉬운데 이렇게 태양가 보고 막 관측하다가 이렇게 되더라라고 하면은 이렇구나라고 이해를 하게 되죠. 그러면은 사주를 이제 남의 사주를
공부한다 하더라도 자기 거 공부한다 하더라도 이게 이렇게 되고 이래 됐으니까 이렇게 되니까 성격에 이러한 것을 추론하게 추론이요. 학문적으로 보던 하나 둘씩 추론해 나가는 것이지 이것이 어떤 결과치는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뭐 한 예로 갑기가 합하면은 사람이 신의가 있는 경우 있고 반대로 합하면은 배신을 잘한다라고 했으면요. 어떠한 원리에서 추론을 했을 뿐이지 결과가 아니에요. 이럴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똑같이 배신할 수 있는 사주를 1000명을 모았어요. 똑같은 100명을 모았어요. 다 배신했냐? 해봤자 한 10명 배신한 거예요. 10명을 가지고 타락할 수는 없잖아요. 단지 자기가 태어난 근성을 알면은 하나둘 고치는 학문으로 배워나가야지 이것이 이러니까 저렇다라고 하면 안 되는 얘기죠. 하여튼 원리상은 이렇게 와서 이렇게 흘러온 거예요. 그러니까 난 처음 공부하신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된 부분이 사주 명리학은 실제는 태양계를 가지고 관측하면서 온 정확한 자연과학적인 법칙을 가지고 응용했구나 한 거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응용했냐? 아직 응용 한 개도 안 했어요. 지금은 제가 계속 하는 게 태양계 얘기밖에 안 해요.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씩 이제 하죠. 이것을 사람한테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그 얘기가 사실상은 사주까지는 천체 관측학이면 사주 명리학 이러면 그걸 가지고 사람한테 써먹는 학문으로 어떻게 이제 연구가 발전되어 왔는지 그 다음 얘기죠. 근데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주를 어떻게 믿느냐 아니면 사주는 뭐 미신이다 하는데 그건 달력을 가지고 미신이라는 말을 더 심한 얘기죠. 하여튼 여기까지 이렇게 흘러오는 과정에서는 과학이에요. 요 다음에선 드디어 명리학으로 넘어가면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해서 새로운 패턴을 잡아가지고 약속을 그때부터 갑목은 큰 나무니 아니면 을목은 뭐 승목이니 자는 어떠니 이런 말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때까지 전까지는 전혀 그 얘기 아니에요. 근데 많은 정부에서 뭐 발표한 거 보면은 그래요. 사주를 점술로 치부를 해버려요. 점술은 이러한 원리 없이 손 가지고 치는 거 가지고 점술이라거든요. 그러니까 뭘 많은 것을 뽑아서 하는 거 아니면 뭐 손을 던져서 뭘 하는 거 하여튼 머리를 빌리지 않고 뭔가 던져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푸는 방법 이게 점이거든요. 그럼 사주는 손으로 던진 게 아니고 원리를 잡아내서 푸는 건데 이걸 가지고 점수를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사주는 정확히 점술이 아닌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학자들도 사주를 점수를 치부해버려요. 이게 분명히 점수는 당연히 여기서 아닌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그래서 여기까지를 이해하시면 이제 그 다음 무엇을 공부하느냐. 저게 사주라는 단어가 드디어 사람한테 어떻게 쓰이느냐. 요새 말로 이제 명리학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니면 뭐 추명학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 둘 이제 발전을 해나가죠. 그러면 그 약속기요. 갑은 담이고 을은 어떻다. 이제 그 공부를 다음 시부터 하게 되는데 하나 둘 그거 하면서 새로운 걸 이제 약속을 배우게 되거든요. 그럼 약속 기호에 대한 것을 많이 안 배우고 웬만큼만 배우면 그 다음이 굉장히 쉬워져요. 하지만 여기까지를 이해 못하고 사주를 책을 착 접하면요. 스스로 외우게 돼요. 그러니까 이 책에 이런 게 있으니까 당신 사주는 이때 크게 아플 거야 라고 단언을 하게 되는 거죠. 과거 여기까지를 알고 나면 단언이 아니고 그냥 이럴 수 있다라는 거지. 이거 아니고 그냥 하다가는 도끼 씨가 이렇게 글씨가 내려와서 답이 이랬어. 그래서 뭐와 뭐가 있으니까 당신은 이때 뭐 차 사고가 크게 날 거야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요거 알았으면 이런 말이 안 나와요. 당신은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날 수 있는 일진에 태어나서 마음 상태가 이러하니까 평상시에 마음을 편하게 마음 두고 살아가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 되고 반대로 되게 되는 거죠. 제가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다시 이제 여기서부터 어떻게 사람한테 접목했는지 그거를 내가 이제 하나 둘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